오늘 알아볼 개념은 화학전지입니다. 오늘은 금속의 반응성 차이를 이용하여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화학에너지에서 전기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전류가 흐르게 만드는 화학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나 금속의 반응성에 대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부분을 꼭 공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비커를 봅시다. 두 개의 비커에는 같은 농도의 황산 수용액을 넣은 후 각각 구리와 아연을 넣은 상태입니다. 이때 반응성은 우리가 외웠던 대로 아연이 가장 크고 다음이 수소, 마지막으로 구리가 가장 작은 반응성을 갖겠죠. 이런 상태에서 왼쪽에 아연이 들어있는 비커에서는 수소이온과 아연이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수소기체가 발생하면서 아연이 녹아 들어갈 것이고, 오른쪽에 구리가 들어있는 비커에서는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같은 비커에 황산수용액과 아연, 구리를 전부 넣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이런 경우 역시나 아연에서만 수소기체가 발생하면서 반응을 할 것이고, 구리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업그레이드로 이제 여기에 도선을 하나 연결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놀랍게도라기엔 별 생각이 없으시겠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아연 쪽에서 나오던 수소기체가 구리판 쪽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구리가 아연 대신 녹아 들어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녹아 들어가는 건 아까와 동일하게 아연이 녹아 들어가면서 수소가 발생하는 위치만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선이 연결되기 전에 상황을 살펴보면 아연의 표면에서 어슬렁거리던 수소 양이온이 강제로 반응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아연이 버린 전자가 갈 곳이 없으니 바로 근처의 수소 양이온에게 전달되어 그 자리에서 수소기체로 환원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 아연판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도선이 생긴 이유는 길을 잃은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루트가 늘어납니다. 이전처럼 바로 수소 양이온에 전달이 되는 방법과 위쪽 도선을 타고 넘어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과연 이 두 가지 중 어떤 루트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 더 빠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입자들 간의 거리가 짧은 고체이며 심지어 전기전도성이 높은 금속으로 이루어진 도선 쪽이 빠를 겁니다. 그러므로 도선이 없던 아까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번엔 전자가 도선을 따라 이동하여 마지막에 구리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구리판에 전자들이 모이게 되고 넘치는 전자들의 마이너스 전하에 용액 내의 양이온인 수소 양이온이 구리판으로 끌려와 넘치는 전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소기체가 구리판 쪽에 생성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련의 과정들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용액 내의 플러스 전하의 총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세팅한 상태에서 만약 도선 중앙에 LED를 하나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선 내에 전자 이동이 생겼고, 전자 이동이 생기면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게 되니 당연히 LED에 불이 켜지게 되겠죠. 즉, 이렇게 묶었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지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학전지의 원리이며, 지금 예시로 세팅한 이 전지가 바로 세계 최초의 전지인 이탈리아 과학자 볼타의 볼타 전지입니다. 자, 이제 볼타 전지의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황산수용액을 전해질로 사용하고 구리와 아연을 사용하여 반응이 일어나는 부위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이 금속들을 전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전극들을 도선으로 연결시켜주게 되는데,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아연 쪽에서 구리로 전자가 이동하므로 반응성이 큰 아연은 전지에서 전자가 나오는 극인 마이너스 극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반응성이 작아 전자를 받아내는 구리판이 플러스 극이 되게 됩니다. 마이너스 극인 아연판에서는 이렇게 아연이 전자를 버리고 녹아 들어가는 산화 반응이 발생하고, 구리판에서는 이렇게 수소 양이온이 전자를 얻어 기체로 변하는 환원 반응이 발생되게 되겠죠. 정리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여담이지만 그냥 원리를 모르고 외우는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구리판은 플러스 극이니까 당연히 음이온이 끌려온다고 생각했는데 수소 양이온이 끌려와서 반응을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는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집중하세요. 이 볼타 전지는 정말 혁신적이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구리판에서 발생하는 수소기체가 빨리 날아가 버리지 않고 금속 표면에 자꾸 남아있게 되면서 용액 내의 수소 양이온이 구리와 접촉하는 것을 방해하여 결국 전체 화학전지의 전압이 점점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분극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이 분극 현상을 제거하는 것이 화학전지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바로 다니엘 전지에서 말이죠. 영국의 과학자 다니엘은 분극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럼 수용액 속에 있는 수소 양이온 대신 다른 양이온이 들어간 전해질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일단 세팅을 보시죠. 왼쪽 비커에는 황산 아연 수용액을 전해질로 넣고 아연 전극을 넣어줍니다. 반대로 오른쪽에는 같은 황산이온으로 이루어진 황산구리 수용액을 넣고 구리 전극을 넣어주고, 두 전극 사이를 도선으로 연결합니다. 이 경우 반응성이 구리보다 아연이 더 크므로 구리 이온, 아연 이온의 상태를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전자를 버리고 싶어하는 아연과 연결된 도선과 구리 전극을 통해 전자를 원하는 구리 이온의 상황이 맞게 되면서, 아연은 전자를 구리 전극으로 이동시키며 양이온이, 그리고 구리 전극에 쌓인 전자를 이용하여 구리 이온이 구리로 속출되는 반응이 진행
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반응이 진행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왼쪽 비커에는 아연 이가 양이온이 1개 증가하고 오른쪽 비커에는 구리 이가 양이온 하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각 비커의 전하 균형이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반응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전하 불균형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염다리를 설치해주는 방법입니다. 염다리는 염으로 이루어진 다리인데 이온결합 물질을 녹인 용액, 즉 전해질을 채워놓은 다리입니다. 보통 반응성이 큰 금속 원소인 칼륨이나 나트륨의 염인 염화칼륨 또는 염화나트륨을 채워놓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설치하면 아까 양이온이 들어갔던 왼쪽 비커 쪽으로는 염다리에 음이온이 이동하고 양이온이 줄어들었던 오른쪽 비커 쪽으로는 염다리에 양이온이 이동하게 되면서 전하 불균형을 해소해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전지가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다니엘 전지도 아까처럼 정리해보면 반응성이 더 큰 아연에서 반응성이 작은 구리로 전자가 이동하므로 아연이 마이너스 극, 구리가 플러스 극으로 정의 내릴 수 있고, 아연 전극에서는 아연이 전자를 버리는 산화 반응이, 구리 전극에서는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 석출되는 환원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기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분극 현상도 일어나지 않겠죠.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오늘은 화학전지의 원리와 몇 가지 화학전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점점 영상 길이가 길어지는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아우트로라도 빠르게 공방!